화요일날 수업은 어떤 오전에는 저기 전단장이고 오후는 화요일만 다음 주 화요일만 아마 원장님 오시고 제가 거의 들어오죠. 오후 수업.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저 것이. 그래서 그날 공지를 해드릴게요. 교재 부분도. 자, 오늘은 교재 10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아, 106페이지 보면 일단 변압기 결선법이라고 나왔죠. 결선법. 이 변압기 결선법은 왜 결선법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2대 이상의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변압기도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대 이상의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상 결선을 하는 경우, 그래서 변압기의 결선법은 2대 이상의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나 3상 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 변압기의 결선 방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 측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압측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측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변압기는 고압측에서 만약에 저압측으로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압도 할 수 있고 승합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압측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UV라고 표시합니다. 응? 그 다음에 저압측을 소문자예요. U, 그 다음에 V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고압측이 UV고 저압측이 UV,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여기는 대문자고요.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 고압측하고 저압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된다? V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고압측이니까. 여기도 뭐예요? V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U가 되고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V고 여기가 V가 되고 U가 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 첫 번째 한번 그림 봐보세요. 감극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감극성. 네? 감극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는 입력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출력은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이렇게. 예?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같은 경우는 무슨 극성? 감극성이란 말을 쓰는 거고, 입력과 출력이 다른 경우는 뭐다? 가극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간극성, 가극성.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 양단의 전압이 합의되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무슨 성? 간극성이에요. 여기가 뭐다? 가극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단의 전압이 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합. 예? 합. 그러면 여기는 양단의 전압이 뭐예요? 전압이 차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기가 V1이 있고 여기가 V2라고 하면 간극성은 뭐다? V1 빼기 뭐? V2란 뜻이고, 아시겠어요? 간극성은 뭐다? V1 플러스 뭐가 된다? V2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간극성, 가극성이란 말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다? 간극성을 쓰고 있어요. 간극성을.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변압기 1차 측이죠. 예? 여기가 변압기 몇 차 측이에요? 2차 측이에요. 그러면 왜 간극성을 쓰냐?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혼촉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촉. 붙을 수가 있다고요. 혼촉이 생기는 경우 전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안전하겠죠? 전압이 낮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다? 간극성을 쓰고 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간극성, 가극성.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극성은 합이라는 뜻이고 간극성은 이제 더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표준극성은 뭐가 된다?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이렇게 주어지면 뭐다? 이렇게 주어지면 뭐다? 감극성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면 뭐가 된다? 가극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이제 뭐로 나오겠어요? 감극성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변압기의 이제 결선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성이란 자체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A 변압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B 변압기는 플러스 플러스면 극성이 안 맞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압기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 뭐가 같아야 된다? 극성이어야 된다? 같을 거라고 나와요. 병렬 운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방식에서 회로 이론에서 이것 배우셨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삼상은 첫 번째 Y결선이 있잖아요. 예? Y결선. 그 다음에 또 무슨 결선이 있어요? 델타 결선이 있어요. 결선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V결선이에요. V결선. 그러면 우리가 Y결선은 우리가 성형결선이라고 하고요. V결선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응?
고장이죠. 고장. 한 대가 고장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V개선이라는 개념이. 자, 그러면 이 변압기 결선 방식은 크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Y 방식 나오겠죠. Y. 1차 Y, 2차 Y. 두 번째, 델타 방식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세 번째, V 방식도 나와요. 네 번째, Y, 델타 방식이 나올 거라고요. 다섯 번째, 델타, Y 방식이 나올 거예요. 즉,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얼마다? 5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2차 시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 방식이라고 써졌고, 델타 방식이라고 써있고, V, 그 다음에 Y 델타 Y라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할게요. Y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여기가 중성선이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N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을 배우실 때 그걸 배우시잖아요. 이 중성선을 접지를 시킬 때 바로 그러니까 직접 접지가 있죠. 가장 유효한 방식은 무슨 방식이요?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한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리액터가 들어가면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는 거고, 저항이 들어가면 저항 접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해하셨어요? 접지 방식을 그렇게 따질 때. 그러면 이 Y라는 자체는 지금 보세요. 이거는 3상 4선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접지죠. 접지예요. 그러면 Y 방식이라는 자체가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자, Y의 특징이 뭘 할 수 있다? 접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예? 그러면 이 접지를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계전기 같은 거 보호계전이 다면 여기에서 이 계전기에 의해서 뭐가 되면 신호가 이 통신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를 할 거라고. 응? 그래서 접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Y의 방식의 첫 번째로 뭐가 가능하다? 접지가 가능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접지가 가능한데 Y의 가장 문제점이 이 중성선이, 이게 중성선이에요. 중성선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른단 말은 여기가 이 선이 있고 그 밑에 뭐냐면 뭐 이렇게 통신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성선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통신선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통신선의 장애를 받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Y라는 자체는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흔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흐르지 않는다?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개선이? Y 개선이란 자체가.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르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순환 전류가 흐르면 제3고주파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데,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무슨 영향을 받는다? 제3고주파의 영향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접지가 가능하고 통신선의 장애를 받고 그 다음에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상고주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델타는 보십시오. 델타는 이렇게 가죠. 델타는 이거잖아요. 델타는 이 안에서 순환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고주파 영향이 적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YY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접지가 가능하지만 통신선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제 상고주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자, 107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YY 결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중성점을 어찌할 수 있다? 접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다가 계전기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계전기가. 이 보호계전기를 달아서 뭐냐면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상자력 발생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Y계선은 성간전압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성간전압이 루트 3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가요? 루트 3에 QL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전압은 성간전압이 얼마다? 성간전압이 상전압이 얼마? 루트 3배이므로 또는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루트 3배니까 어떻게 해요? 고전압 계통에 적합하다 그 말이죠. 왜? 루트 3은 곱했잖아요. 이거 곱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Y결선이라는 자체는 접지가 이제 쓰라고 할 거예요. 중성점을 어찌다 접지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 상고주파 영향을 받아 통신선에 뭐가 받을 수 있다?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보호계전기 동작이 어쩌다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YY라는 자체는 그러면 여기도 Y고 여기도 Y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YY라는 것은 1차 측도 Y고 2차 측도 Y잖아요. 그러면 1차 측도 통신선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 2차 측도 통신선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방식은 변압기 개선 방식에서 어떻게 된다? 사용하기 어떻습니까? 안 해요. 뭐라 하겠어요? 변압기 개선 방식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변압기 개선 방식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방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Y 델타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볼게요. 델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뭐를 못해요? 델타는 뭐가 안 돼요? 접지를 어찌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통신선의 장애는 받질 않아요. 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순환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델타 방식이라는 자체는 델타 방식은 접지가 불가능하지만 통신선의 장애를 받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무슨 방식을 써야 되고 Y 방식을 쓰고 하나는 무슨 방식을 쓰는 거다. 델타 방식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랬잖아요. YY 방식은 현재 송배전 계통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YY 무슨 방식을 썼다? 델타 방식을 쓴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한다? 삼권선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삼권선 변압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삼권선 변압기는 그러면 어떻게 또 그리냐면 보세요. Y 이렇게 그려요. 아시겠어요? YY 델타. 그러면 저게 무슨 건선이다? 삼권선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를 1차
22.9kV를 할게요. 그러면 22,900V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154kV.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1차가 22.9kV고 2차가 154kV. 그러면 뭐예요? 154는 뭐예요? 154, 345, 765. 이거는 다 뭐예요? 송전이잖아요, 송전. 송전이에요, 송전. 맞잖아요, 송전. 154, 345, 765kV는 다 송전이라고 해요, 송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차예요, 3차. 이놈이. 이게 3차. 3차가 얼마냐면 3.3kV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차, 2차, 3차라는데 우리가 3차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무슨 권선이라고 하냐면 안정권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그거 배웠죠? 대칭 잡배법에서 뭐예요? 영상이 있고 정상이 있고, 예? 영상, 정상, 그 다음에 뭐다? 역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차 권선, 안정 권선을 두는 목적은 뭐를 한다? 영상을 어찌다? 영상 자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어찌다?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상 임피던스. 즉 뭐다? 제3고적타를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3차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3차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3차에다 조상설비라는 것을 달아요. 조상설비가 배우셨어요? 네? 조상설비. 뭐를 해요? 상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의 전압 조정이나 뭐를 개선한다? 역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요. 이해하셨어요? 3차에는 뭐를 달아서? 조상설비를 달아서 송전선의 전압 조정이나 역류를 갖다가 설치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냐면 여기 3차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변압기죠. 이건 변압기야. 이거는 변압기. 그러면 3차에다 또 변압기 형태를 달아놓은데 이거는 뭐냐면 이 용도가 조명이랄지 냉난방으로 쓴 거예요. 조명 냉난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전소 같은데 그런데도 뭐예요? 조명이랄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냉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그때 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3차 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명 냉난방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여기가 3.3kV를 몇 볼트로 고쳐요? 예? 380V 또는 몇 볼트? 조명 냉난방이잖아요. 200 몇 볼트? 20볼트로 고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응?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변압기 개선 방식에서 쓰지 않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Y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나중에 2차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이 그러면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림에서는 YY라는 방식은 이거잖아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결선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A, A', B, B', C, C'. 이렇게 표시한다면 YY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또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자, 뭐라 하겠어요? 그림에 잘 보시면 A하고 A 다시 있고 B하고 B 다시가 하나로 다 묶이죠? 하나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묶이니까 어떻게 가요? 자, 보세요. A 다시하고, 예? 그 다음에 무슨 다시? B 다시, C 다시. 이게 무슨 선? N선이에요, N선. N선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묶이겠죠? 묶이겠죠? 그러면 전기를 뺄 때 어떻게 보면 돼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뺄 것이고, L14. 하나 요렇게 뺄 것이고, L24. 하나는 이렇게 빠지겠죠? 이해하셨어요? 빠질 때? 그러면 여기는 몇 선식이 되는 거예요? 3선? 4선식이 되겠죠. 그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Y개 쓰는 것은 반드시 이 중성점이 묶여 있어야 돼요. 묶이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Y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묶어졌죠? 다시가 다 묶어졌잖아요. 예? 점 찍어졌잖아요. 점. 그림에서 점 찍어요. 그러니까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뭐다? Y개선이라는 자체예요. Y개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델타 개수는 어떻게 돼요? 델타 개수. 델타 개수는, 자, 보세요. 이 델타 개선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잖아요. 델타는. 응?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성점. 접지 불가능.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가 불가능하니까 이상 전압의 대처가 지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뭐라고요? 이상 전압의 대척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Y 방식하고 델타 방식이 나오면 서로 반대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순환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응? 순환 전류가 흐르죠? 델타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이쪽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고 있지 밖으로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걔 뭐를 받지 않는다? 상고주파 영향을 미친다.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 델타 개선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뭐로 할 수 있어요? 한 대 고장 시 무슨 개선이 가능해요? V개선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한 대 고장이 생겨도 V개선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개선일 때? 델타 개선일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델타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셔야 할 것이 돼요. 자, 보세요. 1차 측이 보시면 YY가 있고요. 지금 델타 베타가 있고요. VV죠. 그러면 보십시오. 1차 측이 Y고 2차 측이 Y 같죠. 그러면 이때는 뭐는 없다? 이상차는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1차 측이 y이고 2차 측도 y잖아요. 같을 때는 이상차는 어쩌다? 없어요. 없어. 그러면 델타 개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냐 보시면 델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델타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그러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A, A 다시가 되고요. B, B 다시, C, C 다시. A, A 다시. 어떻게 해라? A 다시가 어떻게 들어가라? A 다시가 이렇게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B 다시가 어디로? C 다시가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이 갈 때. 그러면 선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빼고 하나 빼고 그러면 뭐다? L1, L2보다 L3가 되는 거죠.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방식은 어떻게 가 있어요? A가 A-가 뭐로 가고 B로 가고 그 다음에 B-가 어디로 가고 C로 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림 보시면 델타한테 봐보세요. 어떻게 가 있어요? A가 점 찍어져 놨다요. A가 A-로 가고 B가 어디로? B-, 그 다음에 C가 C-로 가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뭐가요? 결선 방식에서 무슨 방식? 델타 Y 방식하고 Y 무슨 방식? 그러면 델타 Y나 Y 델타는 똑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델타 방식에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죠. 예? Y 방식에 뭐가 있어요? 또 장점이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혼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델타 Y 방식이니까. 응?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델타 Y는 자 1차 측이 뭐 있다? 1차 측이 델타 방식이고 2차 측이 Y죠. Y 델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물은 것은 실기에서 이 방식이 나올 거예요. 델타 Y 방식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뭐를 갖고 있다? 1차와 2차의 무슨 차를 갖고 있다? 이상차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상차가 몇 도다? 30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1차와 2차의 이상차에 30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방식에서 델타 Y가 있을 것이고 Y 델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델타 Y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하자? 승합이야 강합이에요. 델타 Y니까. 아까 Y는 뭐예요? 상간전압이 루트 3배잖아요. 상전압의 루트 3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Y라고 표시된 것은 델타 Y는 무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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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력.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델타에서 Y로 가면 승합이고 Y에서 델타로 가면 강압력이다. 그 다음에 가장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VV 결선이잖아요. VV 결선.
자, VV 개선인데 VV 개선이라는 것은 회로 이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타난 것은 V 개선은 뭐예요? V니까 이 VV 개선 중은 델타 개선 중 이란이잖아요. 한 대가 고장이 생겨 일시적으로 뭐예요?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삼산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응?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델타 개선 중 임시적으로 상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V별 쓰는 용량은 뭐가 된다? 다른 거 표시하면 돼요. 루트 3의 뭐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대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루트 3. 이게 V개선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용률이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비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용률은 뭐예요? 이용률 원래 몇 대예요? 보세요. 델타 개선 중 한 대가 고장이 생기면 실제 몇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2대잖아요. 2대. 그 다음에 V개선의 출력이 얼마예요?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얼마가 나온다? 86.2%가 나온 거고, 출력비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몇 대예요? 고장이 나기 전에는 몇 대냐고요? 3대잖아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57.몇%가 된다? 7%가 된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출력비에 해당이 된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변압기의 이제 개선 방식인데 이 개선 방식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페이지 109페이지에 거기에 1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림이 이거는 간극성이에요, 가극성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210에 105V니까 뭐가 돼요? 210에 105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210에 105니까 A가 뭐예요? V2분의 뭐예요? V1이죠. 그러면 105분의 210이니까 2가 될 거라고. 뭐가? 권선비가 2가 될 거라고. A가. 근데 입력이 몇 볼트 들어갔어요? 1차 측에 200볼트 들어갔죠? 그러면 2차 측은 얼마예요? 100볼트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2차 측은 100볼트가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극성이잖아요. 가극성. 그러면 가극성은 어찌라겠어요? 1차 측하고 2차 측을 더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200 플러스 300이니까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300볼트가 되겠죠. 만약에 그림이 거꾸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응? 거꾸로 나오면 그때는 간극성이 되겠죠. 그러면 간극성은 어떻게 된다? V2, V1 마이너스니까 결론적으로 몇 볼트? 100볼트.
간극성, 가극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림 보시고.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압기 델타 Y로 개선할 때 1차와 2차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 다르죠? 다르니까 몇 도? 3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삼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삼상변압기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단상변압기 세대. 응? 우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뱅크란 용어를 썼죠. 단상변압기 세대를 우리가 1뱅크라 해요. 아시겠죠? 단상변압기 세대를 갖다가 뭘 한다? 1뱅크라 한다고요. 뱅크란 말이.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삼상변압기라는 자체는 단상변압기 보세요. 삼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상변압기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상변압기 세대를 쓴 것이 아니라 아예 삼상변압기를 쓰겠다 그래요. 그러면 부피도 작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일의 양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문제점이 따르죠. 단상변압기 세대를 삼상으로 쓸 경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그것만 갈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상변압기는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삼상변압기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뒤쪽으로 가볼게요. 변압기가 30대 1인 단상변압기를 세대를 1차는 델타, 2차는 Y.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0대 1인데 단상변압기를 1차는 델타, 2차는 Y로 개선하고 1차의 상관전압 3300V를 가했을 때 무브와 2차의 상관전압은 어떻게 되냐 볼게요. 그러면 건순비는 어떻게 돼요? 자, A라는 자체는 뭐가 돼요?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보통 2라고 표시되죠. 2라고 표시되면 이거는 뭐냐면 상전압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전압이라고 해요. V라고 표시되면 뭐예요? 단자자는 상관전압이에요. 그래서 2투분의 2원은 N2분의 N1이겠죠. 응? N2분의.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자체는 자, 2원이 얼마예요? 2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30대 몇이에요? 30대 1이잖아요. 30대 1이면 2투는 얼마예요? 아, 이 말이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30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몇 볼트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100? 10볼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림에서는. 그러면 상관전압은 얼마다? 이게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곱하기 얼마? 루트 얼마? 3. 왜? 왜? 1차는 뭐니까? 보세요. 1차는 델타죠. 델타는 뭐하고 같아요? 같죠? 델타니까. 델타는 상관전압하고 상전압이 같아요. 델타 방식은. Y는 어떻게 돼요? Y가 2차가 Y잖아요. 그러면 상관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몇 배? 루트 3배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놓은 거예요, 지금?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2차가 뭐니까? Y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돼요? 변압기 결선에서 상고주파 전압이 발생하는 것 그랬잖아요. 무슨 방식? Y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2대 변압기로 V결선에서 3상 변압을 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 얼마냐? 얼마? 86.6%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